퇴근 후 오랜만에 가족들과 저녁을 먹던 지훈 씨는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다가 결국 식사를 마치기도 전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너는 언제 결혼할 거니? 엄마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부모님도 그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지만 지훈 씨는 점점 대화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고 예전처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복잡해지고 때로는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어린 시절처럼 곁에 있기를 바라지만 자녀는 독립적인 삶을 원하며 때로는 부모의 기대를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지나친 간섭이나 희생을 강요하는 태도가 자녀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형제 간의 비교나 재산 문제도 가족 간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5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면 부모와의 관계에서 답답함을 느꼈던 분들도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함께 품격 있는 삶을 배워봅시다. 첫 번째, 자녀의 독립을 인정하라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지훈 씨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독립을 결심했습니다.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작은 원룸을 구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지만 부모님의 걱정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혼자 살면 힘들 텐데 엄마가 해주는 밥이 최고야. 돈 아끼려면 그냥 집에서 출퇴근해. 부모님은 지훈 씨의 독립을 반대하시며 심지어 주말마다 전화해 방 청소는 제대로 했는지, 생활비는 부족하지 않은지 확인하셨습니다. 지훈 씨는 처음에는 부모님의 걱정을 이해하려 했지만 점점 간섭처럼 느껴졌고 부모님과의 대화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혼자 해결해 나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자꾸 간섭하니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빼앗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지훈 씨는 부모님의 전화를 피하게 되었고 독립 후에도 심리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 채 불편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믿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독립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성장의 과정 중 하나입니다. 부모의 지나친 간섭은 오히려 자녀의 자립심을 약화시키고 부모와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독립을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하며 실패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자녀의 독립을 건강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첫째,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조언은 하되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보다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묻는 방식이 자녀의 독립적인 사고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수와 실패는 독립 과정의 자연스러운 일부이며 이를 통해 자녀는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지지를 보내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혼자 잘 해낼 수 있을 거야라는 믿음을 표현해 주는 것이 자녀의 자신감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독립을 인정하고 응원할 때 자녀는 더욱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삶을 부모의 기준에 맞추려 하기보다는 그들이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뢰하는 것이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부모의 희생을 강요하지 마라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희생을 들으며 자란 수진 씨는 항상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는 수진 씨가 대학에 입학할 때부터
내가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라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직장을 얻고 경제적으로 독립했을 때도 어머니는 너 잘 되라고, 엄마는 다 포기하고 살았어 라고 하시곤 했습니다. 수진 씨는 어머니의 희생이 너무나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큰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무언가를 결정할 때마다 어머니의 희생을 떠올리며 죄책감을 느꼈고 본인의 선택보다 부모님의 기대를 우선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고 싶었던 일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졌고 점점 삶이 힘들어졌습니다. 수진 씨는 어머니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와의 관계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기가 두려워졌고 어머니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부모의 희생은 자녀를 위한 사랑의 표현이지만 그 희생을 강조하고 내세우게 되면 자녀는 감사보다는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인생을 위해 헌신하지만 그 희생이 자녀에게 의무로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데라는 말은 자녀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표현은 자녀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고 스스로의 인생을 선택하는 데 주저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위해서는 희생보다는 지지를 표현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헌신을 강조하기보다는 자녀가 현재 잘하고 있는 점을 인정하고 그들의 노력을 칭찬해 주는 것이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엄마가 너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어라는 말보다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엄마는 정말 뿌듯해라는 표현이 자녀에게 더 따뜻하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희생을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짐이 되지 않도록 부모님 스스로도 건강한 삶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희생에 대한 죄책감 없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의 희생에 보답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부모님 스스로도 자신의 삶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는 보다 건강한 관계 속에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자연스럽게 보답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희생을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의 따뜻한 응원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비교 대신 격려하라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기대를 받아온 진우 씨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당하며 자랐습니다. 학창 시절 부모님은 내 친구 승민이는 전교 1등이라던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라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너는 아직도 준비 중이니? 라는 부모님의 말씀은 진우 씨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자신의 노력보다는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고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점점 부모님과의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비교가 계속될수록 진우 씨는 점차 자존감을 잃어갔고 결국 부모님 앞에서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어려워졌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며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교는 자녀에게 동기부여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자신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부모의 비교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마음이 커질수록 자율성과 창의성이 억제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녀는 점차 자신의 꿈보다는 부모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게 됩니다.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위해서는 비교가 아닌 격려가 필요합니다. 자녀는 각자 자신만의 속도와 방향을 가지고 성장합니다.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자녀의 강점과 가능성에 집중하고 작은 노력이라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집 누구는 이렇게 했더라는 말 대신 너는 너만의 방식으로 잘하고 있어라는 표현이 자녀에게는 더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께서 비교 대신 자녀의 성장을 격려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자녀의 작은 노력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 성적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더라도 공부 과정에서의 노력을 칭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자녀의 관심사를 존중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와 다른 길을 가더라도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셋째, 자녀의 현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남들과 비교되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의 믿음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작은 격려 한마디가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라는 말보다 너만의 방식으로 충분히 잘하고 있어라는 말이 자녀에게 훨씬 큰 힘이 됩니다. 자녀가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비교가 아닌 격려와 응원으로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재산 문제로 관계를 망치지 마라입니다. 가족 간의 돈 문제는 때때로 가장 민감한 갈등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이건 다 너희들을 위해 모아둔 거야 라고 하시며 자녀에게 재산을 언급할 때 자녀들은 감사한 마음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는 부모님의 재산이 결국 자신의 몫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도 하고 때로는 그로 인해 형제 간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항상 나중에 이 집은 다 너희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셨던 지연 씨는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족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재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큰딸이 더 많이 받아야 하지 않겠니? 막내는 아직 집도 없으니 더 도와줘야겠지.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형제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가 부모님의 지원을 얼마나 받았는지 비교하게 되었고 평소 잘 지내던 형제들 사이에도 작은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결국 지연 씨는 부모님과의 대화에서도 경제적인 문제를 피하려 하게 되었고 형제들과의 관계도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거나 상속을 이야기할 때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 미리 준비하는 마음이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기대나 욕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심지어 부모의 건강이나 행복보다 재산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려고 해도 각자의 입장에서 불만이 생길 수 있어 형제 간 갈등의 씨앗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 모두가 재산 문제를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먼저 부모님께서는 이 모든 재산이 너희의 것이 된다라는 식의 막연한 기대를 심어주기보다는 지금의 관계와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경제적인 부분과 연결짓지 않도록 너희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라는 메시지를 자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녀들도 부모님의 재산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기보다는 부모님의 삶을 존중하고 재산보다는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미리 상속이나 재산 분배 계획을 투명하게 세워두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갑작스러운 상속 문제로 인해 가족 간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평소에 솔직하게 의견을 나누고 서류를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 너희 것이야 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현재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 서로의 존재 자체에 감사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은 물려줄 수 있지만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두고 형제 간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물질적인 문제보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먼저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5번째,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공감하라입니다. 퇴직을 앞둔 정우 씨는 요즘 자녀들과 대화가 쉽지 않다고 느낍니다. 아들이 고민을 이야기할 때마다 나 때는 말이야. 그런 고민할 시간에 뭐라도 했어야지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정우 씨는 자신이 겪어온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의 젊은 세대가 힘들다고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한숨을 쉬며 아빠는 내가 뭘 고민하는지 전혀 모르잖아라며 대화를 피했습니다. 가족끼리 함께 식사를 해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아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정우 씨도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풀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자녀와의 거리는 멀어져만 갔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분명 세대 차이가 존재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하려 하지만 자녀는 지금의 현실에 맞는 해결책을 찾고 싶어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때는 다 그렇게 했다는 식의 말이 반복되면 자녀는 부모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자녀는 부모와의 대화를 꺼리게 되고 결국 가족 간의 소통이 단절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겪는 어려움을 부모님의 경험에 대입하기보다는 현재의 시각에서 공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녀의 입장을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고민이 부모님께는 사소하게 보일 수 있지만 자녀에게는 삶의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요즘 취업이 너무 어려워서 걱정이야 라고 말할 때 내가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니야? 라고 반응하기보다는 그렇구나. 요즘 취업 시장이 어렵다는데 어떤 점이 가장 고민이야? 라고 물으며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녀가 살아가는 환경과 부모님이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님 세대에서는 안정적인 직장과 성실함이 중요한 가치였지만 지금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창의성과 유연성이 더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자녀가 살아가는 시대적 흐름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 자녀와의 소통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님도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즐겨보는 유튜브 콘텐츠나 사용하는 SNS 등을 함께 경험해보고 자녀의 취향과 관심사에 대해 질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자녀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조언이 꼭 필요할 때는 강요하기보다는 자녀가 스스로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부모의 생각을 전달하기보다는 먼저 충분히 들어주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이야기해라는 말로 자녀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열린 태도로 자녀를 대할 때 자녀는 부모를 신뢰하고 자신의 고민을 더 쉽게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자녀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을 강요하기보다는 현재의 현실을 함께 공감하고 응원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국 부모의 따뜻한 이해와 공감이 자녀와의 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어린 시절엔 부모의 보호가 필요했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걱정하고 자녀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알면서도 부담을 느끼게 되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조금씩 다가가려는 노력만으로도 관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깊이 있는 대화보다 따뜻한 미소 하나, 짧은 안부 전화 한 통이 관계를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서로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지금보다 더 편안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면 많은 분들께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여정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